왜 모두가 항상 피곤해할까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침에 피곤한 상태로 일어납니다. 피곤한 상태로 출근하고 또 피곤한 상태로 퇴근하죠. 그리고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 친구, 가족들까지 모두가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방전.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육체적으로 훨씬 힘든 노동을 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데이트를 즐길 에너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변한 걸까요? 바로 자극의 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찾습니다. 20개의 알림, 50통의 이메일, 100개의 메시지. 양치질을 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뇌는 이미 우리 조상들이 일주일 동안 처리했을 정보보다 더 많은 양을 처리해버립니다. 그러고는 출근을 하죠. 줌 미팅, 슬랙 알림, 쏟아지는 이메일, 진동하는 핸드폰. 여러분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10가지 일을 처리하죠. 뇌는 비명을 지릅니다. 제발 멈춰. 더 이상은 무리야. 하지만 여러분은 멈추지 않죠. 멈추는 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니까요. 멈추는 건 생산적이지 못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하고 또 계속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잔인한 부분이 나옵니다. 병원에 찾아가 피 검사, 갑상선 검사, 비타민 수치까지 확인해 보지만 모든 게 정상입니다. 의사는 여러분을 보며 말하죠. 건강하십니다. 그냥 스트레스성이에요. 좀 쉬도록 하세요. 하지만 뇌가 꺼지지를 않는데 어떻게 쉴 수 있나요? 소파에 누워 있으면서도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고 있는데 어떻게 긴장을 풀 수 있냐고요? 휴식조차 또 다른 자극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어떻게 쉴 수 있을까요? 진실은 여러분은 이제 쉬는 방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최악인 건 그게 문제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서구 세계가 에너지 붕괴를 향해 가고 있고 번아웃이 전염병처럼 번지는 동안 사람들이 진정을 위해 약을 먹거나 엄청난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동안 조금 다른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물론 일본인들이 일을 적게 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그들은 과로사라는 단어가 따로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서양이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를 회복하는 고대의 수행법들입니다. 사무라이들이 수세기 동안 사용해온 개념들이죠. 그리고 현대 뇌과학이 이제 막 이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일본이 완벽한 나라는 아니라는 걸 압니다. 많은 일본인들조차 제가 지금 소개할 개념들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이 개념을 적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3가지 간단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적용하기만 한다면 에너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3가지 수행법이죠. 첫 번째는 세이자쿠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고요함의 기술이죠. 명상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뇌가 가장 필요로 하지만 결코 받지 못했던 것, 바로 진정한 침묵을 주는 겁니다. 과학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루 10분의 세이자쿠는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정신적 피로를 줄여줍니다. 뇌를 청소하는 모드인 셈이죠. 두 번째는 삼림욕입니다. 말 그대로 숲에서 목욕을 한다는 뜻이죠. 자연 속에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일본의 수행법입니다. 등산을 하거나 산에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곳에 존재하는 겁니다.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숲에서 2시간을 보내면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면역 체계가 개선되며 과도한 스크린 사용으로 고갈된 주의력이 회복됩니다. 문자 그대로 자극 과부하에 대한 치료제입니다. 세 번째는 이네무리입니다. 전략적 낮잠의 기술이죠. 10분에서 20분 사이의 짧은 낮잠은 깊은 잠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회복시킵니다. 현대 과학도 이를 증명합니다. 파워냅은 각성도를 100% 증가시키고 기억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킵니다. 하루 일과 중간에 뇌가 필요로 하는 리셋 버튼인 셈이죠. 일본의 전사들이 통달했던 이 3가지 고대 개념이 여러분을 현대의 번아웃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 알려드리기 전에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캘럽입니다. 35살, 결혼을 했고 성공했지만 완전히 텅 비어버린 남자였죠.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어떤 것을 위한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일할 에너지도 없었고 운동할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데이트할 에너지조차 없었죠. 최악인 건 일본인 의사 앞에 앉기 전까지는 자신의 문제에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그 만남이 그가 곧 배우게 될 내용을 가르쳐 주었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만약 여러분도 캘럽처럼 자동 조종 모드로 사는 것 같고 아무런 의욕이 없으며 별다른 노력 없이도 항상 피곤함을 느낀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 몇 분 동안 여러분이 알게 될 내용은 피로와 휴식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을 빌려 이 채널의 역사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께 새해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2026년을 우리 인생 최고의 해로 만들어 봅시다. 자, 이제 저를 따라오세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1장, 캘럽의 삶. 캘럽은 매일 똑같은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무거운 느낌 아시죠? 8시간을 잤는데도 마치 2시간밖에 못 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매일이 그랬습니다. 눈을 뜨고 핸드폰을 집어들고 인스타그램, 이메일,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침대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50개의 알림을 처리했고 뇌는 이미 지쳐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기에 문제라고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캘럽은 시스템 분석가였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겉보기엔 건강한 루틴을 가지고 있었죠. 잠도 잘 잤고 밥도 꽤 잘 챙겨 먹었습니다. 운동도 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운동은 고문이었습니다. 헬스장까지 몸을 질질 끌고 가야 했고 막상 도착해도 모든 세트가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힘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의지력의 부족, 정신적 에너지의 부족이었죠. 할 수는 있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50kg의 짐을 항상 등에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은 어땠을까요? 오전 10시가 되면 이미 정신적으로 탈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안 되죠.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커피, 또 커피, 오후 3시엔 에너지 드링크, 오후 5시엔 또 커피. 일은 계속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로봇처럼 자동 조종 모드로 일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건 일도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내 클라리스 때문이었죠. 인생의 사랑인 그녀와 8년을 함께했고 2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교감할 에너지조차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클라리스는 아름다웠고 그는 그녀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녀가 웃으며 저녁을 준비하고 대화를 시도해도 그는 단답형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응, 그래. 나중에 보자. 그리고는 곧장 소파로 가서 핸드폰을 들고 스크롤, 또 스크롤만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딱히 재미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은 유일한 행동이었기에 멈출 수가 없었죠. 클라리스도 그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점점 멀어지고 희미해져 가는 걸 지켜봤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곤 했습니다. 여보, 잠은 잘 잤어. 며칠 휴가라도 쓰는 게 어때? 여행이라도 가서 바람 좀 쐬고 오자. 하지만 캘럽에게는 항상 핑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일 때문이야. 이번 주가 좀 정신없어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고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제2장, 힘든 대화. 그러던 어느 날 밤, 클라리스가 소파에 앉은 캘럽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캘럽의 손에서 핸드폰을 가져가더니 잊지 못할 말을 건넸습니다. 캘럽, 당신이 이러고 있는 걸 더 이상 못 보겠어. 그는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이러다니 뭐가, 이렇게 텅 비어있는 거 말이야. 당신은 여기 없어. 항상 피곤해하고 나를 위한 에너지도, 우리를 위한 에너지도, 그 무엇을 위한 에너지도 없잖아.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갖고 싶어 하잖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준비됐다고 생각해. 당신은 당신 자신조차 돌보지 못하고 있잖아. 그 말은 뼈 아팠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빠가 될 에너지가 없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노릇조차 간신히 하고 있었으니까요. 클라리스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꼭 심리 상담이 아니더라도 뭐든 좋아. 의사를 만나서 검사라도 받아봐. 제발 뭐라도 좀 해보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캘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3장 진료. 2주 후 캘럽은 어느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하고 미니멀한 병원이었습니다. 클라리스가 인터넷에서 찾은 통합의학 전문가 유키 선생님에게 예약을 했죠. 이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보인 건 책상 뒤에 파묻힌 의사가 아니라 편안한 의자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는 백발의 일본인 여성 유키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캘럽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앉아요, 캘럽 씨. 차 한잔 하실래요? 그는 어색하게 차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10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증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 일상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러다 유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캘럽 씨,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쉬었다고 느낀 게 언제인가요?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유키 선생님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는 이미 다 받으셨죠? 혈액검사, 갑상선, 비타민 모두 정상이시고요. 네, 다 정상입니다. 그럼 다른 질문을 하나 하죠.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적이 언제입니까? 캘럽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핸드폰도, 텔레비전도, 음악도 없이 오직 당신과 침묵만이 있는 시간 말이에요. 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제4장, 깨달음. 유키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캘럽 씨, 사무라이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일본의 무사들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에너지의 대가들이었죠. 그녀는 표시해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사무라이는 언제나 싸울 준비, 결정을 내릴 준비, 리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지 않았죠. 이유가 뭘까요? 캘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대 사회가 잊어버린 무언가를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에너지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는 경작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를 위한 3가지 핵심 수행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강하고 깨어있고 살아있게 만든 3가지 개념이죠. 현대 과학이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것들입니다. 캘럽은 집중했습니다. 유키 선생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세이자쿠, 적극적인 고요함입니다. 두 번째는 삼림욕, 숲에서의 목욕이고, 세 번째는 이네무리, 전략적 낮잠의 기술입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캘럽 씨,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약이 아니에요. 당신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다시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제5장, 3가지 개념. 세이자쿠부터 시작하죠. 유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당신 인생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훔쳐가는 도둑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캘럽은 생각했습니다. 일인가요? 아니요, 정신적 소음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캘럽 씨, 당신의 뇌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램, 즉 정보 처리 용량이 정해져 있죠. 알림이 올 때마다, 한 번에 5가지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핸드폰을 스크롤할 때마다 당신은 수천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뇌가 과열되고 멈춰버립니다. 유키 선생님은 계속했습니다. 세이자쿠는 그 반대입니다. 적극적인 고요함의 실천이죠. 자는 게 아닙니다. 꼭 명상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침묵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깨어있지만 애쓰지 않는 상태죠. 사무라이들은 전투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침묵 속에 앉아 자신의 호흡, 주변의 소리, 몸의 감각을 관찰했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뇌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상태에 진입합니다. 외부 정보를 처리하는 걸 멈추고 내부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 그대로 뇌의 청소 모드입니다. 캘럽은 매료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가요? 물론이죠.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의 세이자쿠는 정신적 피로를 줄여줍니다.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바로 적극적인 휴식을 주기 때문이죠. 유키 선생님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당신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10분 동안 앉아 있으세요. 핸드폰도 음악도 없이
오직 당신과 침묵뿐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하지만 과정을 믿으세요. 캘럽은 종이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개념, 삼림욕입니다. 자연 속에 있을 때 기분이 달라지는 걸 느낀 적 있나요? 캘럽은 생각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죠? 맞아요. 그건 심리적인 게 아닙니다. 생리학적인 반응이죠. 그녀는 또 다른 책을 꺼내 차트와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 정부는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국가적인 삼림욕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번아웃, 우울증, 만성 피로 같은 것들 때문이었죠. 그들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숲에 2시간 동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12에서 16%나 떨어졌고 혈압은 내려가고 면역력은 좋아졌습니다. 캘럽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냥 숲에 있는 것만으로요. 네, 등산할 필요도, 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 존재하면서 소리와 냄새, 질감을 느끼세요. 도시에 없는 자연의 리듬이 그곳에 있으니까요. 당신의 뇌는 수백만 년 동안 자연 속에서 진화했습니다. 숲을 안전한 곳으로 인식하죠. 안전하다고 느끼면 뇌는 긴장을 풀고 회복합니다. 유키 선생님이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캘럽 씨, 대도시에 살지만 근처에 공원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과제는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2번, 1시간 동안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핸드폰도 이어폰도 없이 그저 걷고 관찰하세요. 나무가 많은 곳이면 더 좋습니다. 캘럽은 모든 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념, 이내무리입니다. 이건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전략적 낮잠의 기술이거든요. 캘럽은 웃었습니다. 낮잠이요? 그냥 자는 거 말인가요? 맞아요. 하지만 아무 낮잠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전략적이어야 해요. 유키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하철이나 직장에서 조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게으름으로 보지 않아요. 헌신적인 노력의 징표로 보죠. 일본인들은 단순한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아서 하루 중간에 채워줘야 한다는 것을요. 사무라이들도 경계적 수면이라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으로 깊은 잠에 빠지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회복했죠. 현대 과학도 이를 증명합니다. 10분에서 20분의 낮잠은 각성도를 높이고 기억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짧게 자야 합니다. 20분을 넘기면 깊은 잠에 빠져서 깨어났을 때 오히려 더 피곤해지니까요. 유키 선생님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매일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15분 동안 낮잠을 자세요. 알람을 맞추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맡기세요. 깊게 잘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쉬는 겁니다. 캘럽은 놀라웠습니다. 3가지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개념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유키 선생님?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캘럽 씨, 효과가 없다면 하라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30일 동안 해보고 결과를 말해주세요. 제6장, 과정. 첫째 주, 저항. 캘럽은 희망과 의구심이 섞인 채 병원을 나섰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3가지가 정말 뭔가를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클라리스와 자신에게 약속했기에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1일차, 세이작 후. 캘럽은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드는 대신 침대 끝에 앉아 10분 동안 침묵을 지키려 했습니다. 처음 30초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메일이 왔을까? 고객한테 답장해야 하는데. 회의가 몇 시였지? 그는 눈을 뜨고 핸드폰을 봤습니다. 거의 집어들 뻔했지만 심호흡을 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가장 긴 10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3일차, 삼림욕. 토요일에 캘럽은 집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혼자였고 핸드폰은 차에 두고 내렸습니다. 걷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걷다니. 하지만 곧 생각을 멈추고 바람 소리, 새소리, 젖은 풀 냄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그저 관찰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행복이나 환희가 아니었습니다. 차분함이었죠. 내면에 무언가가 느려진 듯한 깊은 차분함. 그는 1시간 동안 머물렀고 차로 돌아왔을 때 단 한 번도 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5일차 이내무리. 월요일 오후 2시 점심 후 캘럽은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15분 알람을 맞추고 의자에 기대 낮잠을 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머릿속은 복잡했죠. 하지만 점차 긴장이 풀렸습니다. 호흡이 느려지고 몸이 의자로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람이 울려 눈을 떴을 때 놀라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쉰 건 아니었지만 새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리셋된 것 같았죠. 그날 오후는 어땠냐고요? 오후 3시의 피로감도 에너지 고갈도 없이 순조롭게 지나갔습니다. 둘째 주, 미묘한 변화. 둘째 주가 되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캘럽은 매일 3가지 개념을 실천했습니다. 아침엔 세이자쿠, 일주일에 2번 삼림욕, 매일 이내무리, 작은 차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더 이상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찾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줄어들었죠. 둘째, 잠을 더 잘 잤습니다. 시간은 같았지만 수면의 깊이가 달라졌고 자다가 깨는 일이 줄었습니다. 셋째,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업무 집중력이 좋아졌고 결정이 빨라졌으며 무엇보다 다른 일을 할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퇴근 후 클라리스와 대화하고 함께 요리하고 스킨십을 할 에너지 말이죠. 그리고 어느 목요일 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두 사람은 진정으로 서로 교감했습니다. 셋째 주, 통찰. 셋째 주에 캘럽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공원에서 삼림욕을 하던 중 문득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잠이 부족해서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비타민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죠. 그는 끊임없는 저항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피곤했던 겁니다. 침묵에 대한 저항, 자연에 대한 저항, 휴식에 대한 저항, 하루 종일 자신의 뇌와 싸우며 억지로 집중하고 억지로 생산성을 높이고 억지로 에너지를 짜내느라 탈진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였습니다. 그는 뇌와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뇌가 필요로 하는 침묵, 자연, 휴식을 주었고 뇌는 그 보답으로 에너지와 집중력, 명료함을 주었습니다. 단순하고 명백하면서도 혁명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과학적인 측면도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합니다. 일본의 철학일 뿐만 아니라 뇌과학이니까요. 스탠퍼드의 뇌과학자 앤드류 휴버만 박사는 뇌를 비활동 상태에 두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뇌는 기억을 통합하고 감정을 처리하며 말 그대로 대사 독소를 청소합니다. 세이자쿠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일본의 면역학자이자 삼림욕 연구의 선구자인 칭리 박사는 나무가 피톤치드라는 화합물을 뿜어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화합물을 들이마시면 바이러스와 암세포와 싸우는 NK 세포가 크게 증가합니다. 그 효과는 30일까지 지속되죠. 즉, 삼림욕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수면 전문가인 사라 메드닉 박사도 증명했습니다. 10분에서 20분의 낮잠은 각성도와 인지 능력을 회복하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깊은 잠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몽롱함 없이 상쾌하게 깰 수 있습니다. 이내무리가 하는 역할이죠. 네,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과학이 증명합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진료 때 유키 선생님이 캘럽에게 해준 말인데 에너지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캘럽 씨, 사무라이가 전투에서 왜 그렇게 효율적이었는지 아세요? 더 강하거나 빨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전사들이 긴장과 분노, 두려움으로 싸우는 동안 사무라이는 세이자쿠, 즉 적극적인 고요함 속에서 싸웠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만 썼죠. 당신이 배워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에너지를 더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가진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캘럽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레드불도 더 많은 커피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에너지가 새 나가는 구멍을 막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불필요한 걱정, 멀티태스킹, 스크린으로 새 나가는 정신적 에너지, 근육 긴장, 나쁜 자세, 나쁜 수면으로 새 나가는 신체적 에너지, 의미 없는 논쟁, 비교, 소셜미디어로 낭비되는 감정적 에너지까지. 에너지를 지키기 시작하자 중요한 모든 것에 쓸 에너지가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제7장, 4개월 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캘럽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옆에 있는 클라리스의 손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양성 반응.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도요.
캘럽은 더 이상 지쳐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될 에너지, 아빠가 될 에너지, 삶을 살아갈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 가지 간단한 개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복을 주는 고요함, 세이자쿠, 치유하는 자연, 삼림욕, 에너지를 주는 휴식, 이내무리,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힘을 가진 세 가지 고대 수행법입니다. 자, 이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전의 캘럽처럼 살고 있지 않나요? 항상 피곤하고 항상 자동 조종 모드이며 항상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나요?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변화할 준비가 되셨나요? 진실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가진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 개념이 바로 그 길입니다. 내일 바로 시작하세요. 일어나자마자 10분의 세이자쿠, 일주일에 2번, 공원에서 1시간 보내기, 가벼운 산책도 좋지만 주변의 자연을 관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점심 식사 후 15분의 이내무리. 30일 동안 해보고 결과를 말해주세요. 인생은 피곤하게 살기엔 너무 짧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이 메시지가 딱 필요한 순간에 왔다고 느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매주 이런 영상을 올립니다. 깊이 있는 개념, 고대의 철학, 현대 과학 등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모든 것들을요. 그리고 캘럽과 같은 사람, 자동 조종 모드로 살고 있는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메시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에너지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경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